당대표 하실 때, 네. 저도 뭐 그냥 옆으로 그냥 들은 거죠. 네. 그냥 공개적인 의총 자리는 처음 들어요. 만나서,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겠지만, 네. 그만둬라. 당신 때문에 당이 망가진다. 네.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, 국회에서 구속영장 뭐죠? 이름을 까먹었어. 네, 체포동의안. 체포동의안. 네.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? 네, 가결이 되죠. 두 번째. 첫 번째는 부결이 되고요. 두 번째는 가결이 되죠. 23년 2월에는 부결이 되고 23년 10월에는 가결이 됩니다. 일명 수박들이죠. 네.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. 네, 네. 일명 수박들이. 저긴 금기어입니다. 아, 그래요? 저희는 편하게 얘기합니다. 네, 네, 네. 그 기존 언론하고 협잡하고 네. 사실상 검찰과 다리를 놨다고 봐요, 저는. 그렇게 해서 부결시켰단 말이죠. 네. 아니, 통과시켰다는 거죠. 그렇죠. 가결을 시켜버렸죠. 가결을 시켜버렸죠. 네. 그때 대표님 생각은 어땠어요?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상당한 저는 그 당시가 그전에도 위기는 많았지만 굉장한 위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이재명의 위기라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. 네, 그때도 위기고 또 그 이후로도 지금 뭐 테러도 당하셨고 최근에는 또 계엄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. 이번엔 또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받는 그것도 최대의 위기였고 기적 같은 일이야. 다. 네. 매 순간이 위기인데요. 매 순간 위기. 네. 기적 같은 날이죠 정말. 예. 그 당시 때를 회상해 보면 제가 처음 밝히는 내용인데 그때 단식하셨지. 거의 26일인가 엄청 길게 하셨어요. 네. 하시고 이제 회복을 조금 하고 있는 녹색병원에서 회복 한 3일 차인가 2일 차인가 그러셨습니다. 마침 제가 그날 녹색병원에서 함께 이렇게 당직을 서는 날인데 함께 자고 혹시 뭐 보좌관을 챙길 게 없는지 그날 밤이었죠. 그냥 그날 밤 다음날 아침이 이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날 밤에 일종의 제 생각에는 협박성 협상 카드라는 게 계속 날아왔습니다. 박강원 원내대표가 뭐 알려진 사실이죠.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자, 이렇게 하자, 뭐 이런 것들이 왔고, 뭐 이렇게 좀 당 대표의 권한을 공천 문제겠지. 여러 가지 공천 이렇게 하면은 내일 우리가 부결시키겠다. 뭐 여러 가지 그런 뻔하지 뭐 그 사람들. 네. 그래서 대표님은 또 여러 참모들 저에게도 의견을 물으시기도 했는데 참모들 또 의원님들 하고 밤새 의견을 수렴하셨고요. 그 과정에서 그 병상에 누우셔서도 이제 단식 회복하는 한 3일차 이틀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뭐 일거의 거절 이런 건 아니었고요. 그분들의 또 진정성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계속 들어보시려고 했습니다. 그 끝에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. 공천이죠, 그게. 그때 여러 가지였죠. 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.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인 2024년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의 권한을 이렇게 서로 좀 나눠 가지자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. 대표의 권한을 나눠 갖자고요? 거의 그런 걸 좀 함께 하자라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랬고 그 중에 핵심이 공천 아니었어요?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? 그러니까 다음번 공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겠죠. 왜냐하면 대표님께서는 당원 중심의 정당 혁신 그리고 공천 혁신이란 것을 본인이 당대표가 된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하셨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심을 하셨고 그분들의 진정성도 계속 이해하시려고 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셨고요. 그 결과가 같은 당의 동료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져서 검찰 법정으로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협상안이 내부에서 들어왔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내일 당장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다. 통과될 것을 사실상 알고 계셨죠. 이렇게 되면 그걸 알고서 그 메시지 냈잖아요. 그날 무슨 메시지를 내셨어, 대표께서? 네, 그걸 얼마 전에도 내부중가 나오셔가지고 잠시 언급하셨어요. 그때 그렇게 냈던 건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했던 것이다 한 건데 그 모습들을 계속 옆에서 봤습니다.
매우 힘드셨고. 비서관님은 어떤 조언을 하셨어요? 받아들이자 아니면 안 된다. 저는요. 어려운 거였을까 굉장히. 네, 저는 안 된다는 기조였고요. 안 된다. 네네네네. 아마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판단해 줄 거다. 그리고 대표님은 그러셨을 거라고 봅니다. 그때 보면 이제 체포동의안 봤을 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던 혐의가 3가지였어요. 위증교사, 장방울 대북 송금 문제, 네. 백현동 네. 개발 특혜 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또 통일비서관 평화대변을 했기 때문에 당시 경기도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는 문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.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기도는 100억, 200억의 규모의 대북 남북 평화 협력 지금을 가지고 있었어요. 네네. 그런 경기도에게 정말 모욕적인 음해였고요. 여러 가지를 보면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. 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제대로 소명되지도 않았고 네. 나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어떠한 의사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. 그런 것도 바탕에 있었다고 보고 당당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일단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셨는데 네. 그때 대표님 심정은 어땠어요? 그 당시에 참. 그때는 저희도 구치소에 같이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. 예. 네, 정말로 그러고도 나오시면서 그러잖아요. 국민이 저를 지켜주셨다고.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겠죠. 네, 윤석열 정부가 정말 검찰 독재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똑같이 검찰을 동원해서 자신의 최대 정적인 이재명을 네. 죽이려고 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저는 검찰발 오히려 쿠데타라고 보는데요. 그것에 대항하는 길이 이것이라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고 이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지사 시절에 네.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제가 들었던 말이 예.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 할 일이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. 그리고 그만큼 발전하는 거 아니겠냐.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.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했구만. 근데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그 쓰러진다는 게 꼭 어떤 생물학적 죽음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사회 정치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니까 매번 재판이었습니다. 성남 때부터 경기도 때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수사를 계속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각오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날도 구치소에 계시면서 결국은 국민이 지켜줄 것이고 말이 안 되는 조작, 억지, 수사 기소에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부라면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신하셨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또 거기서 또 하나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으셨을까? 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